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한 행정통합 논의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공동 연구 결과 단계적 통합론에 힘이 실렸는데요.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행정보다 경제 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2020년 9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이후 양 시도는 관련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에 합의했습니다. 연구 방향은 현재와 유사한 상생협력과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선택지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년 2개월 뒤에 나온 연구 결과. 우선 전문가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경제통합이든 행정통합이든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광역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 같이 생활권을 좁히는 사회 기반 시설 통합이 꼽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했습니다. 협력 강화에 이어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처음부터 주장했던 경제통합에 재차 무게를 실었습니다. 협력 사업 활동을 잘 추진하면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일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런 위상을 먼저 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이던 광주시는 시장이 바뀌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상생 연계 협력 발전부터 이렇게 나가고 경제 산업적인 서로 간에 같이 하면 훨씬 더 우리 광주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먼저 찾아서 단계 이렇게 해 나가자. 용역 결과를 받은 시도 모두 거리를 두면서 민선 7기 화두였던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대책위원회가 지역 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상인대책위는 어제 충장 상인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복합 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전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뒤 지역 주요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해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해까지 진행해오던 5.18 인정교과서 보급사업 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 만든 고등학교 5.18 인정교과서 2021년과 2022년 전국 학교에 2만 6천 권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이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용 인정교과서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는 5.18 교과 개설과 교과서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학교별 필수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민주인권 동아리 사업도 올해부턴 권장 사업으로 바뀌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광주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삭제 논란이 일자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인정교과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뒷북이란 비판을 샀습니다. 5.18과 관련된 교류 활동을 진행하거나 세계 속에서 5.18을 홍보할 수 있는 국제 교류 활동 등으로 신규 사업을 대폭 편성해서 사업에 초점을 옮겨서 한 시민단체가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 외부 탓을 하기 전에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교육청 스스로 5.18 교육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 업체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 경실련과 목포 문화연대 등은 목포시 보조금을 받는 태원 유진 여객이 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근 제출된 경영 개선안에는 성실한 노력의 의지가 없었다며 이는 결국 보조금만 타는 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목포시의 면허 취소 등 행정 절차 없이
채권자인 시내버스 기사들과 목포도시가스가 퇴원 유진에 대한 회생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나섰다가 단체로 계약이 해지된 영암 현대사모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천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사측의 임금안을 수용하고 계약 해지된 노동자 38명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원청인 현대사모중공업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사모중공업 측은 협력업체와 노동자 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협력업체 측은 이미 대체 인력이 투입돼 전원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근대 역사문화공간이 거대한 패션쇼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목포시가 국내 유명 패션업체와 손을 잡고 1930년대 근대 의상을 주제로 첫 패션쇼를 선보였는데요. 지역의 역사유산을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되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근대 건축유산인 옛 목포세관 창고가 패션쇼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미를 놓치지 않은 의상들. 1930년대 근대 의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옛 일본 영사관을 배경으로 워킹을 뽐내는 모델들. 근대유산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런웨이가 펼쳐졌습니다. 목포시가 국내 유명 패션업체와 함께 근대 역사 문화도시를 배경으로 선보인 첫 패션쇼입니다. 빈티지하고 개화기 시대 때 이런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의상하고 너무 잘 맞아서 제가 흥분하는 마음으로 패션쇼 준비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1897년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나며 일본 영사관과 학교, 상가가 밀집했던 목포항 일대. 오늘날까지 원형 보존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패션쇼도 지난해 업체 측이 먼저 제안해오며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목포 근대 유산만이 지닌 고유성이 패션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지금 패션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대한민국 근대 문화 공간과 더불어서 패션계들이 계속 이걸 찾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어떤 그런 거리로 거듭나기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울 만큼 다양한 근대 유산이 원형 보존된 목포 원도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 산업의 새 중심으로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부가 올 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가뭄 예보와 경보를 발표하고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93.1%인 반면 전남은 평년의 69.2%로 평균 저수율이 49.2%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까지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남부 일부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비교적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광주가 영하 2도 안팎으로 다소 춥지만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목요일에는 1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더 높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마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됐는데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나주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6도가량 낮아 춥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구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8도, 영암 11도, 완도 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린 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